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25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입니다. 이 주제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25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끝난 직후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번 전기산업기사 실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등의 여러 질문을 다산에듀 홈페이지라든지 다산에듀 고객센터라든지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 다산에듀 카톡 오픈 채팅방까지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다산에듀 남민수 강사님께서 전기 기사 실기를 분석을 했죠. 25년 1회 전기 기사 실기를 분석을 해서 KC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죠. 저도 전기 산업기사 실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고 여러분께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이번 시험이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기 산업기사 실기 25년 1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제가 4가지의 주제로 나눠 봤거든요. 그럼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분류한 개념은 바로 기출문제로 대비가 가능한지입니다. 기출문제, 우리가 최소한 20개년의 기출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기출문제로 대비가 가능한 개념을 다루는 그런 문제였는지를 보는 거고요. KC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문제, 감리 전기설비 관련 설계 기준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 신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출 개념을 다루는 문제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배점 기준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거죠? 신출 문제가 많거나, 그쵸? 신출 문제가 많거나, 좋습니다. 또 그러죠. 복잡한 계산 문제. 계산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된 기출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풀지 못한 학습 범위에서 나오면 다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 시험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어려웠다라고 느꼈어요. 배점 기준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로 대비가 가능한 건지를 봤더니 47점, 이거 퍼센트는 100점을 100%로 보고 제가 점수로 이렇게 퍼센트를 바꿔놓은 거예요. 47%의 배점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3, 9, 21이 됩니다. 특히 KC와 감리 이런 설계 기준 합친 게 지금 몇 점이에요? 32점입니다. 32점. 우리가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가 몇 점 이상이죠?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32점을 만약에 내가 다 틀렸어요. 나는 기출과 신출을 다 맞췄다라고 했으면 이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거예요? 68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에서 32점을 빼니까. 그런데 그 68점에는 이 신출 문제 21점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5년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송풍기용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와 태양광 발전의 그 면적을 구하는 문제, 패널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에서 특히 반사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32점 빼고 68점 중에서 여기서 조금 틀리고 나머지 여기서 부분 점수를 얻어야지만 합격 점수를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번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25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KC와 이런 감리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25년 1회 2번은 감리 문제였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전기공사 현장 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모두 쓰라는 문제예요. 몇 가지 쓰시오도 아니고 모두 쓰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마친 개수만큼 부분 점수가 있겠죠. 물론 오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오답만큼도 감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의 배점은 5점이었고요. 이 모두 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면 우리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찍기라도 하겠지만 모두니까 이게 답이 한 개인지 아니면 여기 6개 다 해당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51조를 보시면 배선의 사용전선 항목에 다음과 같은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의 빈칸, 2번의 빈칸, 3번의 빈칸, 3개의 빈칸으로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충분한 강도, 나전선, 접촉전선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신출 KEC입니다. 신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죠. 우리가 보통 KEC나 전기설비 기술 기준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맞히셨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동안 못 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을 것이고요. 자, 9번 KEC. 이 문제 무려 10점짜리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러니까 빈칸을 10개, 점수는 10점. 빈칸 1개당 몇 점? 1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접지극의 매설 깊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격거리와.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필기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에서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지도체 굵기 관련해서 이런 특고압이나 이런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관련된 단면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필기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원문 그대로를 가져오고 빈칸을 넣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인하도선 시스템에서 가져왔는데 인하도선의 수라고 해서 피레 시스템 1, 2등급, 3등급, 4등급은 몇 미터를 쓰게끔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2개의 지금 파트가 필기 기출문제에서 가져왔고요. KEC,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롭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 10점을 다 얻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런 내용들이 필기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히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기 기출문제에서도 이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KEC와 기출문제의 개념이 섞여 있었어요. KEC를 보시면 이게 실기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필기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다뤘던 적이 있고요. 물론 기사 실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필기 설치 위치를 3가지 쓰라고 해서 문장 굉장히 길죠? 그 문장을 잘 외우셨겠지만 잘 외우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왔고요. 물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필기 전력공학에서도 다뤘던 개념이고 실기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번 소문제는 확실히 더 많이 맞췄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KEC인데 여기는 똑같이 회전기 및 정류기 및 시험 전압에 관한 표를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답을 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5점이고요. 빈칸이 1, 2, 3, 4, 5 해서 총 5개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필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문제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회전기 부분만 조금 다루고 있었어요. 회전기 부분에서 이런 발전기의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정류기 파트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실기에서 다룬 적도 없고 필기에서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3, 4, 5번.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5점 다 얻기에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년 1회에서 16번 문제는 전기 설비 관련 설계 기준의 시설 공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KDS 321011이라고 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를 누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런 기준을 이런 기준이 있구나 하고서 눈여겨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도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했는데 4점이고요. 1점, 2점, 2점 이렇게 1번, 2번 부분 점수가 있을 것이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해서 그 문제를 기억해서 1번에다가 환기가 잘 될 거 이런 것으로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기다려도 좋다, 결과를 기다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원문, 그 설계기준 원문 자체를 다 외워서 쓰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1회에서는 이렇게 설계기준이라든지 감리라든지 KEC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24년 1회도 시험이 24년 3회 시험도 굉장히 합격률이 낮았거든요. 10%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KEC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시설 종류를 빈칸에 알맞게 써라 해서 6점,
1, 2, 3, 4, 5, 6 1점씩 출제가 됐고요. 자, 12번 문제도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해서 감리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도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쓰면 이제 5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서도 KC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압 강화의 이제 조명, 그리고 기타의 전압 강화 표를 채우는 값이고요. 1번, 2번, 3번 3개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24년 3회에서는 합격률은 낮았지만 이런 KC와 감리 때문에 낮았다기보다는 그런 계산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단답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신 거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시도도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시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KC나 감리 이런 것들은 모르면 시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찍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 방법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극적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소한 20개년의 기출문제는 풀고 가는 것은 베이스로 가자.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대비를 했을 때 나는 20개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최소한 3회도, 5회도까지 해서 정말 다 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어디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최소한 학습 개념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개년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다음 25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0개년 기출문제는 베이스로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단답 문제도 시간이 날 때 강사별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셔도 되고,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나만의 암기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 단답 문제도 꼭 시간 날 때 안 까먹도록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이 필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실기의 단답형이라든지 빈칸 넣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기 책을 처음부터 다시 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필기 전력공학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자주 다뤄지는 전력공학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표 빈출 개념 있죠? 아까 전에 그 회전기 그런 것처럼 그런 빈출 개념을 다루는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로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를 믿고 또 다산이도 강사를 믿고 여러분도 목적을 향해 함께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실기에 나온 이런 필기 문제 같은 거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공부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법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출제되는 시험이 이런 필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아까 전에 좀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 있죠. 기출문제로 대비가 가능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필기에서 했던 계산 문제들이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기가 그대로 실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출 개념에서 송풍기용 전동기 출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산업기사 필기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기사에도 없는데, 대신에 그 시계 형태가 양수펌프용 전동기라든지 권상기용 전동기 등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계기로 그런 개념들도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필기 시험에 그런 것들이 또 실기, 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섞여서 출제되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부 방법은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험도 20개년 기출문제 베이스로 가져가되 학습 범위를 넓히고 단답도 꾸준히 암기하시고 필기 문제도 시간 되시면 꼭 여유가 될 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 시험 보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꼭 합격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면서 좀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